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인 수목해충학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목해충학에서도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나오는 문제 하나는 수목해충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 이게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목을 조사하는 방법,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또 한 문제는 방제 방법, 네, 이런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목해충학 이론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로요. 먼저 1번 수목해충의 예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목해충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출현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찰을 해보는 그런 이론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형, 모형 이론이 있습니다. 선형, 모형 이론에는 우리가 이제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요. 유효 적산 온도, 그 다음에 발육단계 예측, 적산 온도 모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유효 적산 온도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 해충이 발육 완료에 필요한 온도를 우리가 유효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이 유효 적산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 기온에서 발육 0점 온도를 뺀 값을 누적을 시켜준 온도, 이 값을 우리가 유효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자, 발육 0점 온도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 발육 0점 온도는 발육이 처음 시작되는 최소의 온도를 우리는 발육 0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적산 온도를 구하는 공식이 그 밑에 보시면 있는데 K가 유효 적산 온도예요. K는 T-T0 가로 닫고 D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K는 이 유효 적산 온도고요. T는 이 기간 중의 평균 온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에서 T0가 발육의 0점 온도니까 평균 온도에서 발육의 0점 온도를 빼주고 그 값에다가 발육에 소요된 일수 D를 곱해주면 유효 적산 온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효 적산 온도를 구하는 공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발육 단계 예측 부분에서는 온일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온일도. DD라고 하는데요. 디그리 이 온일도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발육에 소요된 일수를 우리가 온일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지금 그 유효 적산 온도에서 봤던 요 D 있죠? 근데 이게 발육에 소요된 일수잖아요. 근데 이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값은 위에 있는 그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D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D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D는 K 나누기 T-T0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발육 0점 온도의 공식으로 이 온일도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공식에 나와 있는 유효 적산 온도와 발육 단계 예측 온일도의 개념, 네, 이런 개념을 먼저 하나 정리를 해 놓고요. 실제로 이제 나무의사나 뭐 이런 시험에서 나온 이 적산 온도 모형의 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RT는 발육률을 얘기하고요. A는 직선 회기식의 기울기고 T는 온도를 의미하고 B는 0도시에서 발육률을 의미합니다. 자, 이럴 때 공식은 RT는 AT 플러스 B다. 이런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줄 때 이렇게 줘요. 해충의 온도 X와 발육률 Y 값이 Y는 0.02X 마이너스 0.21 때 여기에서 이 값을 가지고 뭐를 구하죠? 발육 0점 온도와 유효 적산 온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식물보호 기사에서는 아직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나무의사나 손해사정인이나 뭐 이런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네, 문제 풀이는요. 먼저 이 발육 0점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y가 0이 되어야 되니까 y는 0.02 곱하기 요 x값이요. x값이 0.02에다가 x값을 곱하면 0.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0.02 곱하기 x값이 0.2가 되려면
이게 10이 되면 되겠죠. 10이 되면 0.02 곱하기 10은 0.2잖아요. 그럼 0.2 빼기 0.2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건데 밑에 바르기 0점 온도는 0일 때 온도를 구하면 되므로 바르기 0점 온도는 0.2 나누기 0.0이죠. 네, 0.02는 10이 된다. 그래서 이걸 10도씨라고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 이 유효적산 온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유효적산 온도는 발육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발육이 완료된 상태는 발육률 y 값이 바로 1이 되는 값이죠. 1. 그쵸? 예. y = 1로 계산하면 요 위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은 0.02x-0.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은 1.2 나누기 0.02 이렇게 하면 60이 돼요. 60. 그쵸? 그래서 이 유효적산 온도 60에서 얼마를 빼주죠? 발육 0.5 온도 10을 빼주면 그쵸? 네, 그러면 이 해충의 유효적산 온도는 50이 되고요. 이 50은 우리가 앞에서 온일도 값으로 바꿔주면 50 디그리 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 디그리 데이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그냥 기울기의 역수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기울기를 구할 때 x축과 y축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x축은 온도를 의미하고요. y축은 발육률을 의미하죠. 자, 이때 이 공식이 y는 그쵸? y는 0.02x 0.02x 마이너스 0.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0.02 이게 기울기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기울기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기울기의 역수 0.02의 역수는 1 나누기 0.02 하면 되죠. 자, 그래서 1 나누기 0.02는 50이 나오니까 50 디그리 데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다른 생물 현상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선형, 모형 이론을 가지고 예찰을 해본 거고요. 다른 생물 현상과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식물의 어떤 개화기, 그쵸? 이 시기에 어떤 곤충의 발생 시기가 일치한다. 이렇게 예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솔리복파리가 우화하는 시기,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시기는 아카시나무의 개화 시기와 일치하더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지금쯤 솔리복파리가 우화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리복파리 우화의 최성기에 꽃이 만개하는 식물은 앞에서 봤겠지만 아카시나무, 그렇죠? 백당나무, 찔레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꽃이 피는 걸 보고 우화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른 생물 현상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구학에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암컷 한 마리당 산란수를 시점으로 알에서 성충까지의 발육 단계를 이렇게 등급화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 시기, 유충 시기, 번데기 시기에 어떤 사망 요인으로 감소한 개체 수를 이렇게 산출을 해서 이 시기에 알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개체는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늘 거다, 줄 거다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번데기 시기에 사망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충의 개체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생명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법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온도, 강우량, 일조시간 등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생량과 발생 시기를 예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충을 예찰하는 방법 총 4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수목해충의 발생조사. 자, 이게 이제 기사시험에서 2회, 3회 연속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수목해충의 발생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 표본조사하고요, 축차조사 이 2가지가 2회 연속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직접조사 방법과 간접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직접조사는 육안으로 해충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직접 조사 방법에 전수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대상지 내에 서식하는 곤충이나 흔적을 전부 조사하는 방법.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죠. 네, 어쨌든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 자, 집단의 일부를 조사를 해요.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집단의 일부를 조사해서 통계 분석 등을 통해서 전체 집단의 정보를 유추하는 방법이죠. 이게 표본조사 방법입니다. 자, 단일 식물 재배지나 산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단일 식물을 재배할 때 또는 수목이 한 가지일 때 이럴 때는 표본조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재배를 하거나 수종이 여러 개일 때는 표본조사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축차조사가 있습니다. 축차조사는 해충의 밀도 조사를 순차적으로 누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의 밀도 조사를 순차적으로 누적하면서 방제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앞에 이제 이 표본 조사처럼 딱 표본의 크기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관측지의 합계가 미리 구분된 계급에 어느 정도 내가 단계를 설정해 놓고 그 단계에 속할 때까지 표본을 계속 추출하면서 조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누적하면서 방제 여부를 방제해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와 축차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원격 탐사가 있어요. 주로 산림 지역에서 위성 영상이나 유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해충의 발생과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또는 뭐 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금 이쪽이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입고 있다. 거기서 아마 해충이 다 발생되는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 4가지 중에 표본과 축차 조사 요 방법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네, 그 다음 2번 간접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조사는 2023년도 3회에 식물보호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은 해충의 행동 습성이나 먹이 등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접조사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유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자외선 근처에 스펙트럼 320에서 400 정도가 많이 쓰이고요. 형광 블랙라이트 청보라색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화 등을 이용하는 그 대상 해충은 주광성이 있고, 그러니까 빛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고 활동성이 높은 이런 성충들을 대상으로 유화 등을 이용해서 간접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색 수반 트랩이에요. 자, 물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노란색 통을 이용하는 거죠. 노란색 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황색 수반 트랩이라고 합니다. 물이 들어있는 황색 수반에 날아드는 해충을 채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에다가 계면활성제를 섞으면 이렇게 물에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상 해충으로는 소금장이와 유사한 곤충들을 조사할 때 이 황색 수반 트랩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페로몬 트랩인데요. 많이 들어봤죠? 페로몬. 네, 성유인 물질을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합성한 페로몬을 이용해서 해충을 포획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주로 나방, 솔껍질 깍지벌레, 수컷, 그다음 하늘소류, 나무좀류, 딱정벌레류, 노린재류 등 굉장히 많은 곤충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먹이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끼를 이용해서 해충을 포획하거나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소나무좀, 야행성 딱정벌레류의 먹이 트랩을 이용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화상을 이용하는 방법. 우화상이라는 게 이 번데기죠. 그렇죠? 네. 약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를 해서 성충으로 우화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데기에서 탈피할 때 탈피각이 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아하는 것을 조사해서 얼마만큼 양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용하는 대상 해충은요, 솔기복파리, 잣나무별, 납작이벌,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흡입 트랙, 공기의 흡입력을 이용해서 해충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법인데요. 인력 흡충관이나 동력 흡충관을 이용해서 해충을 어느 공간에 있는 해충을 쭉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 주로 이제 잎에 서식하는 미소곤충이 대상이 됩니다. 미소라는 게 아주 작은 곤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방법으로는 또 쓸어잡기가 있어요. 쓸어잡기. 곤충을 채집하는 우리 포충망을 이용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잡관목이나 지피 식상에서 서식하는 이런 곤충들을 이렇게 망에다가 이렇게 싹 쓸어서 포충망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 쓸어잡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레이즈 트랩. 말레이즈 트랩은 보통 해충들이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날아갈 때 벽 같은 데 부딪히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네,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하는 건데 벽에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해서 텐트 형태의 트랩 가장 높은 지점에다가 수집 용기를 부착해서 포획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가진 그런 곤충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털어잡기. 지면에서 일정한 크기 천이나 끈끈이 판을 놓고 수목을 이렇게 막 털어서 떨어지는 해충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활동이 비교적 약한 곤충에 주로 이용을 한다. 털어서 잡는 방법. 그 다음 툴그렌 트랩이라고 있습니다. 툴그렌 트랩은 건조통 모양의 이 트랩에다가요, 이 수집한 이 흙을 넣어요. 토양을 그 위에 넣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혹시라도 곤충이 있으면 그 토양 안에 있는 곤충들을 조사할 때 백열 등으로 그 위를 가열을 해요. 그러면 뜨거우니까 열을 피해서 아래쪽으로 도망가겠죠. 그러다 보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떨어지는 곤충을 조사하는 걸 우리가 툴그렌 트랩이라고 합니다. 주로 토양에 서식하는 곤충을 조사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기타 조사법으로는 끈끈이 트랩, 그 다음에 함정 트랩, 유인제 트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이 간접 조사의 방법을 쓰시오, 몇 가지를 쓰시오. 이 제목 중에 한두 가지를 쓰는 방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황색 수반 트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유화 등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조사의 방법도 조금 학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물리적인 방제법.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 중에 물리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물리적인 방제법은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먼저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습도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 이호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타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도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의 목재를 활용하는 건데요. 벌채목 중심부의 온도를 약 56도씨에서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60도씨에서 1분 이상 유지를 하면 방제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의 목재를 활용해서 목채목, 이 벌채한 나무의 중심부 온도를 올려주면,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은 목재를 활용해서 방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밤 바구미 방제는요, 수확한 밤을 30도씨 온탕으로 7시간 침지 처리하면 100% 다 방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습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습도를 이용할 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 방제는요, 습도를 이용해서 할 때는 벌채목을 열기 건조기에 함수율이 19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율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 건조기에 의해서 함수율이 줄어들 때 이때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은 방제가 된다. 그 다음에 솔리복파리를요, 습도를 이용할 때는 봄철에 이 지피물을 긁어서 토양을 건조시키는 방법, 이것도 습도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시설 재배지에서는, 시설 재배지라는 거는 이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여기에서는 높은 습도를 조성한 후 이 백광균을 살포해서 방제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들이 습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색깔을 이용해서도 물리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데요. 진딧물류나 멸구류 같은 경우는 황색 수반 트립, 우리 앞에서 봤었죠. 황색 수반으로 유인을 해서 진딧물류는 백색이나 은색 멀칭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황색 수반으로 유인을 해서 색깔을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롤트랩의 색상은 노란색과 이 갈색의 끈끈이 롤트랩을 이용하면 좀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끈끈이 이렇게 파리 잡는 끈끈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목에서 쓰는 이 끈끈이들도 주로 색깔이 노란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또는 갈색의 끈끈이로를 이용한다.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감마선이나 X선, 전자빔 같은 이온화 에너지를 일정량 쪼여주면 해충의 부리마를 통해서 사멸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X선과 같은 원자력보다 전기 에너지로만 발생시키는 이 전자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방제법으로는 특정한 음파를 가지고도 방제할 수 있어요. 해충의 행동을 교란시키거나 기피하는 소리 또는 치사가 되는 이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소리를 이용하는 거고, 감압법의 방법이 있는데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낮추어서 죽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충격 방법, 과거 참나무 시드름병의 매개충인 광릉 긴 나무좀의 방제에 전기 충격을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물리적인 방법의 하나다. 자,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은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 습도, 색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기타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